항상 괴리감이 있어. 괴리감이 있어. 엉덩이 안 됐어.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시험에 아까 뭐가 잘 나온다 그랬습니까?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이 시험의 포인트다라고 했었죠. 예?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이 시험의 포인트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시험에 줄기차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용 상한 청구권. 이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조금 길죠?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렵게 하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토지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꿔놨어요. 자, 을 소유의 무슨 토지? X 토지를 임차를 했다고. 누가 임차했다고? 갑이 했어요. 갑이. 자, 요거 빌려서 임차를 했단 말이에요. 임차한 후에. 그다음에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하여. Y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Y 건물은 누구 거다? 갑이 만들었잖아. 맞죠? 임차인이. 맞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 임차인이고 이 사람 임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하려면 갑을 바꿔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자, 종료됐어요. 종료돼야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Y 건물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을이 이제 지상물 사라 이 말이에요. 맞죠? 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장애 문제네. 자, 1번 포인트가 뭔데? 포인트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잖아.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라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아주 좋은 말이지. 자, 2번 임대차 기간 만료되면 Y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다. 그건 뭡니까? 강행 규정이잖아. 지상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오케이? 1번, 2번 다 맞아요. 3번 지금 갑니다. 3번 Y 건물의 Y 건물이 X토지와 제3자 토지의 소유의 토지에 뭐 했다고? 걸쳐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 땅에 있는 거에 건물까지 매수 청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가 없죠. 알죠? 남의 땅에 걸쳐 있는 남의 땅인데 그걸 매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미쳤나 이라잖아, 갑이. 맞죠? 내 땅에 있는 거는 매수할 수는 있지만, 맞죠? 네,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그 전에 기출했던 지문입니다. 걸쳐 있을 때는 안 돼. 근데 구분 소유 개최 된다는 얘기는 나눌 수 있으면 돼, 안 돼? 된다. 뭐 옆에 나머지 이 병의 토지에 걸쳐 있다든지 요걸 나눠가지고 요거는 못하고 요거만 매수 청할 수는 있죠. 이 말이죠, 이 말. 그래서 아까 결처 중요하다 그랬죠. 걸쳤을 때는 매수 청할 수가 없답니다. 4번 갑이 차임 면체했어요. 차임 면체. 그러면 해지된 경우 매수 청할 수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를 행사한 후에 Y 건물이 점유. 자, 뭐 했다고요? 매수 청구했죠? 매수 청구했어요. 갑이 Y 건물을 점유 사용을 통해서 X 토지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했다면 갑은 을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한 책임을 갑은 을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하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가 매수 청구를 하더라도 이 토지 사용하고 있잖아. 월세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차임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지 뭐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걸쳐 있어. 남의 땅에 있는 것까지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포인트. 그 앞에 요 34에 나왔지만 그 전에도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그 작년에는 뭡니까? 기출 문제만 잘 보고 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정리 다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출 문제입니다. 제발 좀. 알겠죠? 기출 문제 정리하고 가라 했는데도 안 갈까 싶어가 또 마지막에 또 기출 문제 또 해줍니다. 알죠? 뭡니까? 왜 해설지 없는 거 그냥 쫙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갖고 내가 빨리빨리 다시 한번 처치해주고 간다고. 무료 특강 한다고 해도 오지도 않아. 와야 돼, 그때도. 알죠? 아니면 뭐 옆에서 혼자 하든지. 알죠? 무조건 민법하고 개론은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개론도 마찬가지고. 자, 2번 갑시다. 2번 문제. 자, 이제 대놓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맞죠? 작년 문제는 좀 어렵게 하려고 뭡니까? 갑, 을을 만들고 X토지, Y토지, 뭐 X토지, Y토지 이렇게 만들었잖아. Y 건물 만들었잖아.
맞지? 근데 이제 그냥 요거는 쉽게 이제 좀 준 거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갑이고 임대인이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옳은 거. 요것도 바꿔놨네. 옳은 거.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매수해야 됩니다.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또 나왔잖아. 2번. 허가받을 필요가 무허가 미득이 건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지. 됐죠? 네, 그 다음에 3번. 갑소유 건물이 을에 임대차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건물에 걸쳐 또 걸쳐 냈잖아. 30에 나와도 30에 또 냈잖아. 걸쳐 있어. 건립됐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를 가지고 30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또 냈단 말이야. 봐. 34회 때. 맞지? 그래 한 개만 정의하고 가서 그냥 맞추는 거지. 자 그러면 3번, 1번, 2번, 3번 다 틀렸죠? 4번.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하면은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했잖아. 답이 바로 4번이네. 너무 쉽네. 그 다음에 5번. 자 매수 청구하기 전에 무슨 청구부터 해야 됩니까? 갱신 청구부터 해야 되죠. 갱신 청구하고 하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으면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면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4번이 정답. 자 채무 불이행이다 연체해서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다 기출에 또 요 30회 때 기출 문제를 가지고 34회 때 만들어냈다고요. 갑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을이 갑으로부터. 예? 자 어떻게 됩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자 전제 조건이 뭐야? 건물 소유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됐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X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유예하게 승인한다? 아닌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죠? 맞죠? 아닌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용 수익 못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담보 책임. 임대차 계약도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 계약이잖아.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잖아. 유상 계약이니까 담보 책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지번은요. 갑을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을은 갑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죠. 협력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협력 청구할 수 있습니다. 621조가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번 어떻습니까? 을이 현존하는 지상금을 등기해도 자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을 때 제3자 효력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622조 내용입니다. 622조. 자 622조는 뭡니까? 토지를 임차했는데 요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등기하면 뭐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를 양수한 병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622조에 되어 있어. 그러면은 3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효력이 임대차 효력이 없다 아니라 있답니다. 지상 건물을 핵심 단어가 뭔데? 지상 건물을 뭐 했으니까? 등기. 그렇죠. 지상 건물 등기했으니까 등기하면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622조입니다. 자, 3번 X고 여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26회 때하고 또 30회 때인가? 32회 때 또 나왔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경과한 때는 자, 지상물이 계약 기간이 10년인데 지났지? 현존해요. 그럼 갱신 청구할 수가 있고 그 갱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지. 그럼 몇 기차 면차하면 2기차 면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지 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입니다. 자, 토지를 임차해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게 622조 내용이었습니다. 4번 문제 갑시다. 임차인의 권리. 자,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권리. 옳은 거 쓰는 데 있어요. 옳은 거. 임차인의 권리. 자, 1번은 맞습니까? 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는 뭐예요? 가액 증가 현존한다는 건 필요비야, 유입비야? 유입비고,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죠. 종료한 후에 하려면 이거 무슨 비가 돼야 돼? 유입비가 돼야 돼. 그래서 무슨 비로 고쳐야 돼? 유입비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1번 틀렸지? 2번. 2번 어떻습니까? 건물 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 매수했죠. 뭐 했다고?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했단 말이야. 그러면 종료 전에도 뭐 때문에 틀렸어? 종료한 후에 매수 청구해야 되죠. 임대차가 종료해야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틀렸습니다. 3번 질문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32회 때 기출문제 질문합니까?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건물에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 등기했잖아. 그러면 제3자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생긴답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까? 맞아요. 3번 정답이죠? 근데 이게 3번이 아까 26회 때 나왔지만 아까 32회 때 나왔었지?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기출문제 그대로 낸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622조입니다. 그대로. 법조부터 안 고쳐놨어. 622조. 똑같아. 위치도 똑같아. 3번 정답이야, 또. 맞죠? 그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니까. 자, 4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 청구 없이도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갱신 청구를 해야, 거절당해야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자, 5번입니다.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여기서 포인트. 묵시적 갱신되면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1월. 임대인은 해지 통고 후 몇 월? 6월이죠, 6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 되죠. 임대인은 6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번 또 틀렸네.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제 지상물 봤어. 이제 무슨 물 간다고? 열받는다.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받는다. 죄송합니다. 반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죄송합니다. 자, 커피 한 잔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열받아서 제가 자, 우리 아까 설명했던 거 지상물 매수 정원. 자, 이제 무슨 파트로 왔다고? 임대차 계약은요. 여러분이 나머지 다 모르겠으면은 지상물 매수 정원, 부속 매수 이것만 정리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자, 이제 뭐 들어간다고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입비 상환 청구권. 뭐합니까? 예? 그래서 유입비 상환 청구권, 비료비 상환 청구권도 별표 한 개 해놨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자, 임대차 가면은 물어보는 거 오로지 뭡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거 갖고 문제 만들어 본다고. 작년에 글이 나왔죠?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지상물 매수. 아까 1번 문제 풀어봤잖아. 왜 이래 지금 정신 차려. 예? 했잖아. 그래서 했잖아. 이제 부속물 들어간다고. 자, 부속물이나 유입비 상환 청구권에 관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확실한 답이네. 2번의 포인트는 뭐야? 부속물은 구성 부분이어야 돼? 독립한 부분이어야 돼? 구성 부분이 일체가 된 경우는 행사할 수가 없다 되는 거지. 2번 탈락. 맞죠? 3번. 부속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 맞아? 지상물 매수권, 부속물 매수권 강행 규정이니까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맞죠? 네, 강행 규정이니까. 4번. 일시 사용 임대차가 뭐야? 모텔, 호텔, 여관 있죠? 이것이 명백할 때는 매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지. 매수 못합니다. 지상물, 부속물 안 됩니다. 5번 질문. 아까 했잖아. 비용 상환 조건, 필요비, 유입비 상환 조건은 몇 개월 내야 된다고? 6월이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유입비 상환 청구하고요. 부속물 매수권 둘 다 마찬가지야. 임대차 무슨 시에 해야 돼요? 종료 시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거 알겠죠?
자,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시험에 몇 문제 나옵니까? 2문제 내지 3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무조건 맞춰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 주임법, 상임법도 1문제, 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문제 나옵니까? 임대차에 대해서.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까지 5문제 나오고 중개사법에도 주임법, 상임법 내고. 알겠어요? 네, 갑니다. 자, 부속물 매수청구권 틀린 거 나왔습니까? 틀린 거 고르래. 부속 매수청구권 틀린 거. 자, 첫 번째. 분리하여 부속 매수청구권 양도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맞죠? 그래서 임차인이 부속물이 생겼다. 부속 매수청구권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요. 부속 부분이 되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맞죠? 3번 해지됐잖아. 무슨 불이행으로? 채무 불이행 하면은 부속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했죠. 4번 질문은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과 매수한 것이어야지만 매수할 수 있죠. 네, 정의입니다. 법적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 증축 부분은 푸트프잖아. 그러면 임대인 소유를 하기라는 약정을 했을 때는 유입비 상환청구하고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약정을 어떻게 됩니까? 증축한 부분 2층에서 3층 만들었다. 누구 주기로 했어? 임대인 주기로 했으니까 별도의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죠? 그래서 유입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면 틀립니다. 약정이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1번 맞습니까? 부속물은 건물에만 이르잖아. 토지에는 지상물 매수권이잖아. 그러면은 내지, 토지 내지 하면 틀리잖아. 건물만 됩니다. 바로 1번 답이죠.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나 동의로서 부수시킨 물건 된다 그랬죠? 맞고. 전대차에, 저법에 전대되는 경우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 다음에,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뭡니까? 강행 규정이잖아. 효력이 없고. 특수 목적일 때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런데 이걸 몰라더라도 이건 아까 했잖아. 토지는 돼, 안 돼? 안 돼. 건물만 됩니다. 부속물은.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돼 있습니다. 유효한 거. 유효한 거. 자, 그러면 무슨 규정 현재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맞죠? 자, 그러면 양도전대 계약은 임의 규정입니다. 우리 임의 규정 딱 2가지 있어요.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양도전대. 알겠죠? 양도전대.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임차인이 과실 없이 임차물에 멸실한 경우 차인 감액을 배제하는 얘기고.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이지. 임차인에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돼 있거든. 그 다음에 건물 소유 목적을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 매수권을 배제하는 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잖아. 배제 약정은 무효.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권을 배제하는 것도 무효. 자, 해지권을 배제하는 것도 무효. 누구에게 불리하니까? 임차인이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 약정에서 유효한 것은 임의 규정 찾아라는 얘기야. 그럼 2개밖에 없어.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양도전대. 알겠죠? 그럼 다음에 이거 고쳐서 낼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 내겠지, 이걸. 9월 달에 나온다. 알죠? 여기에 뭘 집어였다고? 빼쁘고 뭐 집어였어요? 양도전대 빼쁘고 뭡니까, 아까? 비용 상환 청구 집어였다고.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딱 2가지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건물 전세. 핵심 단어가 봐. 건물이잖아. 건물은 뭐가 인정돼? 부속물 인정되지? 부속물 되고, 유입비 인정되지? 자, 그리고 전세권자와 임차권자가 공통 인정되고, 전세금도 올릴 수 있죠? 차임도 증액할 수가 있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네. 어렵지 않은 거고. 자, 차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차임. 여기 있는 문제 다 해갑니다, 이제. 네.
빠르나? 자, 임대차의 차임. 요거 특이하게 물어봤어요. 차임. 줄기 차임 뭐만 물어보다가 지상물 매수청구가 부속물 매수청구 묻다가 알겠죠? 이때 차임 딱 나왔어. 이때 차임 나올 때는 또 지상물이나 부속물 물어봤죠. 자,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됐어요. 그럼 내가 사용 못하잖아, 일부를. 그러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 까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차임 감액 청구권 맞죠? 맞습니다. 2번 지문. 자,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는 연대에서 차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죠? 맞아. 3번. 경제적 사정병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권에 대해서 법원은 차임 증액을 결정했다. 그럼 다음 날부터 차임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럼 결정한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액은 발생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자, 이거는 됩니까? 판결 받을 때가 아니고 청구 시부터 발생입니다. 차임 증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고 판결 다음 날이 아니고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죠? 네, 그래서 판결 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청구 다음 날입니다. 청구 다음 날부터.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차임 연체했잖아. 그럼 부속 매칭 행사할 수가 없다. 일기 차임 연체하면은 임대는 차임 연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다.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임차인에 불리하니까 그 효력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알겠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차임 증액 청구권은 청구 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결이 받을 때 다음 날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 고르랬어. 자, 핵심이 토지야 건물이요? 토지. 그럼 건물 나오는 거 부속물 바로 X 답이지. 부속물은 뭐만 된다 했어? 건물만 된다 했잖아. 알죠? 여기서 얘기하는 뭐야? 토지잖아. 그래서 토지에서는 유입비 상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필요비 차임 감액 청구 다 됩니다. 감액 증액 청구도 같이 되고 자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뭡니까? 토지니까 뭐는 안 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안 됩니다. 바로 답이 1번이야. 너무 쉬웠어 이거. 자 이제 보증금 이제 차임 내다가 이제 보증금까지 넘어왔어. 낼 게 없어가. 응? 이제 보증금 한번 볼까? 자 우리 아까 보증금 했어. 틀린 거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기업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임 지급에서 보증금 지급에서 누가 부담합니까? 일정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맞아요? 맞습니다. 자, 니은번 어떻습니까?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맞네. 맞죠? 3번, 디귿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고 자, 뭐가 반환되지 않았다고? 보증금 반환되지 않았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맞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면 월세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부당이득 반환은 발생한다 해야 되지. 월세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답은 몇 번? 3번 디귿번이죠. 요것만 틀렸고 나머지 맞잖아. 틀린 거 그랬으니까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장려 문제 또 한번 보자. 임대차 계약 마지막 문제네. 자, 임대차 계약입니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봅시다. 1번은 옵니까 있습니까? 틀린 거. 1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서 유예 아까 앞에 기출됐던 지문이네. 예? 근데 사용 수익하기 못하게 되면 담보 책임입니다. 알겠죠? 자, 1번. 2번은 영구로 하는 거 돼, 안 돼? 되죠. 영구로 설정하는 것도 됩니다. 3번은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자신의 지출한 임차물에 대해서 보존에 들어간 비용이 뭐야? 보존에 필요비죠. 필요비에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4번 보세요. 이거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밑에 보세요. 4번. 무슨 갱신입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전임대차에서 제공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소멸한다고 아까 했죠.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아도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론 강의할 때 했잖아.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해 서울에 있는 학교 갔어요. 월세를 누가 줍니까? 엄마나 아빠가 주잖아. 여러분이 담보야, 담보. 인적 담보를 쓴 거야. 알겠지?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은 집주인이 전화 와가 월세 주세요 하면 뭐랍니까, 여러분이? 미쳤나, 임마. 끝났잖아, 임마. 전화 끊어보죠. 무슨 말입니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계약 기간 끝나면 끝나본다고 이제 돈 줄 이상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법조문 그대로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의 모임은 임대인이 임대 당시에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무까지 포함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묵시적 갱신되면은 제3자, 전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해야 되죠.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가 다 끝났고요. 자, 빨리 한번 보고 마칠게요. 마칠까, 그냥? 안 돼. 답만점 빨리빨리 볼게. 자, 28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8페이지. 자, 288페이지에 임대차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요게 3번이 맞죠? 아까 봤었죠?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아도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면은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고. 그러면 1번 왜 틀렸어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나오면 뭐 해야 돼? 필요비가 아니고 유입비, 종료한 후에라면 유입비로 고쳐야 되고. 2번은 왜 틀렸어? 종료 전에가 아니고 종료한 후에 매수가 할 수 있죠. 자, 그래 틀렸고. 4번은 아까 뭐랬어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 청구가 있어야, 그리고 거절당해야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도가 틀렸고. 5번은 어떻습니까? 묵시적 갱신이잖아. 임대인도 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할 수 있죠. 임대인은 그렇지 않은 임대인도 할 수가 있다 해야 되죠. 답은 3번이었고 2번 문제 복습이니까. 자, 토지의 행간편. 토지 임차인은 인정될 수 없는 거. 자, 토지니까 건물만 인정되는 부속물은 안 되지. 답이 1번이고. 자, 넘기시고 3번 문제. 부속물 매수과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1번이 정답이었죠. 자, 2번 왜 틀렸습니까? 핵심 단어가 구성 부분이면 안 된다 했지. 맞죠? 구성 부분이면 부속 매수권은 안 된다 그랬고. 3번 내용은 뭐야? 부속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배제특 계약은 무효. 유효가 아니라 무효. 4번 일시사용 임대차는 매수할 수가 없다 해야 되고. 5번은 1년이 아니고 6월이었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틀린 거 돼 있는데 요거는 만든 거 보시고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5번 지문.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에 임대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은 그럼 임대기 돼버렸잖아. 그러면 요거 유익비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입니다.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자, 옆에 5번 문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틀린 것은 1번이죠. 왜 틀렸는지 얘기해 봐.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되잖아. 부속물은 건물만 돼. 자, 넘어가서 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5번 왜 틀렸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는 있다 했잖아. 있다 했잖아. 맞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자 7번 문제는요. 요 양도전대니까 요건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막 섞어놨어요.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지상물 매수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답이 4번인데 채무 불이행 때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고 1번 왜 틀렸습니까? 지상물 매수권은 승낙을 요하지 않죠. 형성권이니까. 그 다음에 2번 무허가 건물도 된다 했죠. 허가받지 않는 건물도 된다고 했는데 못한다 했으면 틀렸고 걸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게 34회 때 나왔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4번 맞고 5번 지문은 갱신 청구부터 하고 매수 청구해야 되잖아. 할 수 없다는 먼저 해야 됩니다. 틀렸고 답이 4번이었고요.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틀린 것은 3번이죠. 622조. 자,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건물을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해야 되죠. 대항할 수가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11번 문제. 요것도 3번이죠.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위에 건물, Y 건물 지었잖아. 매수 청구인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걸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죠. 매수 가수가 없다 했잖아. 그대로 나왔고요. 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298페이지에 12번 문제. 자, 298페이지 12번 문제. 틀린 것은 3번 질문이죠.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차임 증액 경우는 청구 시 발생하기 때문에 판결 결정 다음 날 발생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옆에 무슨 규정 찾으라는 얘기야?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이 유효한 것은 임의 규정 찾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1번 양도전대. 맞아요? 자, 양도전대 계약하고 뭐가 있습니까?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머지 내용, 뭐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일시사용 임대차가 인정되는 권리, 뭐가 될까? 일시사용 임대차는 뭡니까? 모텔, 호텔, 이거 임시사용 임대차야. 알겠죠? 그럼 그거 안 되는 거는 다 안 돼요. 뭐만 된다? 비용상환 청구만 됩니다.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됐어요? 자, 나머지 내용은 양도전대니까 요거는 뭡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요거하고 주임법, 상임법하고 물권법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7월 첫째 주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